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CAT 1급 첫 번째 영상을 지났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웬만하면 그 영상 한 번에 이제 치수 확인하고 수정하는 걸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나요? 예, 사설이 너무 길었는지 어쨌든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상의 치수들은 다 확인하고 이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57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면도를 한번 해볼까요? 정면도. 자, 정면도를 해볼 건데, 정면도 저 치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제가 프론트 딱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DLI에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제 100% 치수가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 이유는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치수 기입 명령을 통해서 작성되는 치수는 반드시, X, Y 평면에만 작성이 된다. 그것도 작성되는 높이는 Z축 0에만 작성이 됩니다. Z축 0에만 작성이 된다. Z축 높이로는 0, XY 평면. 그러니까 정확한 XY 평면에만 작성된다는 얘기예요. 높이도 허용을 안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정면의 치수기입이 되려면 지금 XZ 평면이 XY 평면으로 변해야 된다. UCS를 바꿔줘야 된다. 물론 이제 UCS를 바꿔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대부분 이제 이 환경 자체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2D 제도인 상태인데 2D 제도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3D 전용 환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쵸? 예. 그렇게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툴바를 통해서 3D용 아이콘들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환경 자체를 3D 모델링 환경으로 변경 안 하시는 분들은 툴바를 꺼내서 이제 툴바에서 아이콘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명령어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VIEW 뷰라는 명령이에요. 뷰라는 명령.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톱, 버텀,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이제 아마 그분들이 이제 툴바를 통해서 사용되는 아이콘, 아니면은 이제 이걸 3D 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아이콘, 그것들이 다 이 아이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등각뷰들, 각 방향에서 이게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그 다음에 노스 이스트, 노스 웨스트 등각. 그래서 이제 4개 방향의 등각도 제공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골라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나 정면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를 딱 입력을 하고요. 프론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딱, 이제 정면을 바라보는데, 단순히 정면을 바라본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때 UCS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XY 평면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사용을 하면 이제 다이렉트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내가 원하는 면도 쪽으로 봐주면서 바로 치수 기입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저 방식이 이제 뷰라는 명령, 단축 키로는 이제 V입니다. V 치고 엔터 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렇게 창이 뜨는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V 치고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뷰포트를 선택하려면 여기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마우스가 왔다 갔다 가려. 그리고 마우스가 이제 이동되는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뷰 명령에 옛날 도스 버전 타입인 도스 버전 명령을 더 좋아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VIEW이에요. 마이너스 뷰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단축 키로는 -V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V. 자, 엔터 치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뷰를 바라보고 싶으면 그 뷰를 내가 이제 영어로, 한글로는 안 되고 영어로 써주면 돼요. 우측면 보고 싶다 그러면 RIGHT. 그쵸? 그리고 엔터. 해주면 똑같은 기능이 실행이 돼요. 분명히 보시면 XY 방향이 딱 지금 내가 바라보는 평면에, 직각인 방향으로 바뀌죠. 다시 정면 보고 싶다 그러면 -V를 한 다음에 FRONT 프론트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르죠. 그러니까 요거 쓰면은 저는 이제 굳이 이걸 쓴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하지만 이제 UCS 해서 엔터 2번 치고 원래대로 돌릴게요. 지금 다시 XZ로 바뀌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그냥 이 등각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UCS를 직접적으로 UCS를 변경하는 방식을 더 선호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마이너스 V나 이제 뭐 V 뷰 명령 아니면 저거에 대한 아이콘들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UCS를 바꿔줘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치수가 표현되는 위치가 Z축은 이제 Z축 값 0값인 평면 Z축 값은 0값인 곳에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러려면 Z축 값이 0값인 곳이 딱 내가 원하는 위치가 되려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0값, Z축 0값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UCS를 직접적으로 변경을 한다.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변경을 해보면 UCS 하고 엔터. 그 다음에 Z축을 어디에 놓을 거냐인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형상 정중앙에 놓고 싶다. 중앙에 있는 요 삼각형, 미드포인트, 중간점 잡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은 정면도니까 당연히, 여기. 이 선 방향. 그 다음에 Z축은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그래서 XY가 저렇게 된다. 저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방식을 더 선호를 한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뷰 명령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가 쓰는 그 아이콘들을 선택하는 방식이나 그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 그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저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자, 그래서 그 정면을 똑같이 바라보고 이제 기입해주면 되겠죠. DLI. 남은 건 치수 기입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자, 22. 틀리네요. 18이니까 4mm의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65. 이건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에서 여기까지. 여기도 65.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AN 각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각도가 기입이 안 되죠.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3D에 직접적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의 단점이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입이 안 되는 치수 존재한다라는 건데 저게 왜 기입이 안 되냐?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경사선이 뭐냐예요. 경사선이 뭐냐인데 저 경사선은 이제 이게 3D 형상 모서리선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 곡선 이 곡선이 됩니다. 여기 있는 곡선. 요 곡선이 돼요, 곡선. 곡선이다 보니, 그 곡선에다가 나는 치수 기입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캐드가,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나는 곡선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수가 없냐? 아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조선을 그려서 강제적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느냐? 당연하죠. 여기 수평선이 하나 필요하니까 요 면에서 요 면까지, 요 점까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간 찍었잖아요. 수평선에 여기도 중간 찍어주면 되겠죠. 중간. 요렇게 경사선을 만들어주고 나서, DAN 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고, 이제 각도를 기입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딱 바라보면, 이제 각도가 기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3D 형상 자체에서 치수가 기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보조선을 추가로 작성을 하셔서 치수를 기입을 해야만 하며 또 한 가지 그렇게 기입된 치수는 3D에다 직접적으로 치수를 기입했을 때 나오는 장점인 형태가 수정되고 나서 치수가 따라 변경이 되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연계 치수는 발동이 되지 않는다. 즉 3D 형상에 3D 형상에 직접적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장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어찌됐든 지금 확인을 했을 때 잘못된 치수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22, 여기 110. 자, 여기는 2도가 더 돌아가야 하며 여기는 22니까 4mm가 더 내려와야 합니다. 2도가 더 돌아가야 되고 내려와야 된다.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이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업하기 쉬운 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자, 18. 자, 4mm가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뭘로 처리할 거냐? 근데 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두 가지.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면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 면이 4mm만큼 이동. 무브된 걸로 볼 수 있어요. 무브. 자, 또는 요 면이 간격이 띄워져서 4mm만큼 이렇게
옹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걸로 하는 게 맞냐? 상관없어요. 이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동도 맞으시고 이동으로 판단하셔도 맞고요. 옵셋으로 판단하셔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내가 하기 편한 거. 다시 이제 값을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제 방향성의 문제인데 아랫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이동 같은 경우는 마우스의 방향, 마우스로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거고요. 간격 옵셋 같은 경우는 수치값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건 이동이 좀 더 직관적이에요. 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갈 테니까. 그리고 옵셋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 부호의 개념, 우리가 이제 요쪽 원 했을 때 했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어쨌든 이제 옵셋으로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형상이 없는 바깥쪽,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4mm. 자, 그래서 옵셋으로 먼저 해볼까요? 옵셋으로. 자, 일단 아랫면이 보이게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돌리고, 자,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간혹 가다가 뭐 이건 얘기할 필요 없겠다. 왜냐면 이거 ATC 급할 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엔 또 안 할게요. 안 하고. 어쨌든 요 바닥면이 보이는 상태. 지금 이게 바닥면이 보이는 상태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또 가면 또 갑자기 사설이 길어지게 되니까 ATC 1급 할 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게요. 안 하고 이제 여기서 4mm 이제 옵셋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솔리드 에디트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에 대한 거니까 F. 그 다음에 옵셋 해줄 거니까 O. 해가지고 여기 아랫면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형태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밑으로 되는 건 표면의 바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4mm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터 하면 얘 같은 경우 치수가 잘 수정이 된다. 그쵸? 반영이 돼서 치수가 딱 바뀌는 게 보이죠? 요런 게 이제 3D 형상에다 내가 치수를 다이렉트로 기입했을 때의 장점이다 라는 거죠. 아이 좋아라. 자, 컨트롤 Z로 취소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동. 자, 이동으로 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솔리드 에디트 하고요. 그 다음에 F, 면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동, 무브, M 하고 이제 요 면을 찍어주죠. 요 면을 찍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점 찍어야 되는데, 기본점은 내가 방향이랑 값이랑 다 알잖아요. 그럼 뭐 어디를 찍어줘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한 군데 빈 곳 이렇게 탁 짜서 찍어주는데 단 이때 직교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직교 꺼져 있는데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정확하게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방향이. 그래서 F8 눌러서 직교를 꺼주시고 분명히 수직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 점선이 수직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방향이 맞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값을 넣는 거죠. 4mm.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또 엔터 해서 끝내면 똑같이 18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무브로 했을 땐 저렇게 하면 된다. 즉, 무브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옵셋을 사용을 하든 상관은 없다. 그럼 남은 치수는 뭐예요, 여기서? 남은 치수는, 여기 110도, 2도를 더 돌려줘야겠구나. 라는 거죠. 자, 저 2도를 더 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 대부분 사용하는 건 뭐냐면, 면 테이퍼입니다. 면을 기울여요. 면 기울이기인데, 이제, 제 솔리드 에디트 영상 편집 명령에 대해 설명하는 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테이퍼는 이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테이퍼의 개념은 이렇게 한쪽 방향의 각도를 가진 면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테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360도 전방향에서 이제 동시에 똑같은 값으로 각도의 변화를 유도를 할 때 사용하는 게 테이퍼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단일 한 가지 방향의 면에 단일 방향의 면에다가
회전 각을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건 로테이트 면 회전입니다. 원래는 면 회전로 하는 게 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희한하게 면 회전은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무조건 테이퍼 하더라고. 왜냐면 테이퍼가 이 상태에서 이해하기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대부분. 그래서 테이퍼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면 테이퍼 많이 쓰니까, 면 테이퍼를 쓸게요, 일단. 솔리드 에디트.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F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테이퍼 T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제 이면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이 선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이제 앵글. 각도 값인데 2도예요. 2도. 2도인데 문제는 방향. 이게 바깥으로 2도일 수도 있고 안쪽으로 2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저 안쪽으로 2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개념을 몰라가지고 한 번 했다가 아니면 컨트롤 Z하고 다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도. 자, 여기서 얘가 플러스 2도가 들어가야 되냐 마이너스 2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뭘 못 하는 거냐면 이 테이퍼라는 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테이퍼는 솔직히 이거를 전문적으로 쓸 때 기울이기보다는 구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배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구배는, 사출이나 그런 쪽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구배 각을 줄 때, 최적을 줄이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즉, 최적을 줄이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값이 플러스일 때는 최적이 기존에 있던 최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이 어디냐면 각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최적이 줄면 이 면적이 줄어야 돼요. 면적이 줄으려면 2도가 더 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 방향이 지금 최적이 2도 20도래. 2도. 최적이 줄은 거고 최적이 느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최적이 느는 방향이 역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면 지금 플러스 값을 넣어야 되고 이쪽으로 갈 거면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테이퍼의 그 기준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와서 해보면 진짜 맞는지 와서 해보면 자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지금 우리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도 왜냐면 최적이 지금 줄어야 되니까 그쵸? 110에서 2도가 더 최적이 줄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그쵸? 제 말대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단 제가 얘기했듯이 저 치수는 안 바뀌어요. 엔터 두 번 쳐서 끝내면 얘가 112도로 바뀌질 않아요. 왜? 이 선 그려놓는 게 바뀌질 않죠. 이 면만 수정이 되지. 얘까지 연계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측정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요점을 다시 찍고요. 그 다음에 DAN 해서 다시 이 선과 이 선 선택해서 각도를 재셔야 돼요. 테이퍼는 이제 이렇게 된다. 면 테이퍼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저렇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돼 있는 각도를 수정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면 테이퍼를 쓰는 거는 이제 응용에서는 가능은 한 거지만 응용의 범주를 생각하면 맞는 거지만 솔직히 솔리드 에디트에서 저걸 하기 위한 기능은 면 회전이에요. 면 회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그 다음 회전이 로테이트 R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테이퍼하고 좀 다른 게 대부분 이제 테이퍼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기존의 각도 방향을 선으로 그립니다. 대부분 사용을 할 때. 이걸 선으로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몇 도를 기울일 거냐만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기울일 각도의 방향과 똑같이 매칭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저 선을 잡기가 편하니까 저거를 응용해서 저렇게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라면 회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회전축을 잡아줘야 돼요. 회전축을 잡는데 얘가 돌려면 이제 요 위치 이 위치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위치에 있는 이제 이 회전축이 돼야 돼요. 이 직선이. 얘를 축으로 2도를 돌려야 돼. 얘를 축으로 2도를 돌리는데 이때 축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여기 두 군데 점을 찍게 되는데 여기를 1번으로 찍고 여기를 2번에 찍는 거랑 여기를 1번으로 찍고
여기를 2번으로 찍는 거랑,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그래서 그것만 잘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1번으로 찍고 여기를 2번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1번에서 2번으로 바라보는 거. 반대로. 2번에서 1번으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무슨 방향이 되느냐? 이제 시계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요쪽을 1번으로 찍고 여기를 2번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요렇게 바라보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잡습니다. 자, 여기를 1번으로, 첫 번째로 선택하고 여기를 2번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즉, 지금 내가 회전하는 시계 방향은 이렇게니까,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그냥 각도값 2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저렇게 선택하고, 2 치고, 엔터.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돌죠.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에디트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F, 그 다음에 회전 R을 하고요. 이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이번엔 반대로 선택할게요. 여기를 1번으로 찍고요. 여기를 2번으로 찍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라본 거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2번 쪽에서 1번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각도 값은 마이너스 2도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전축을 지정을 해서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다.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도 반드시 각도, 이거 중요한 거는 여기 다시 이렇게 선을 하나 추가로 그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수정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면도 쪽의 수정사항도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 면도만 마저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딱 바라보고요. 기입된 치수들하고 쓸데없는 보조선들, 이때 사용했던 것들은 전부 다음 작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UCS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원래대로 돌리고 이제 일반적인 등각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고, 우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니까, 그리고 우측면에서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UCS도 변경을 할게요. UCS. 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점, 그리고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요 위가 Y축.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걸 좋아하고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바라보죠.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까요? DLI.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자, 25. 예, 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폭. 자, 40 맞고요. 그 다음에 DRA 여기 반지름. 자, 이 반지름도 기입 안 되죠? 기입 안 돼요. 자, DLI.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앙까지. 정중앙까지 66. 자, 그리고 기입 안 된 거는 이제 요 3D로 잠깐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본 다음에요. DRA. 지금 이제 요 앞에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뒤쪽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입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조건을 잘 찾아야 돼요. 조건을 잘 찾아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R50이다. 그쵸? 반지름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톱으로 볼게요. 반지름은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반지름은 맞게 잘 돼 있으니까 수정해야 될 건 이제 요거 하나네요. 25.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어디랑 똑같은 케이스냐면 이제 여기랑 똑같은 케이스죠. 여기 18. 18. 그래서 여기 이제 틀린 게 총 4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25가 이제 얘가 5mm로 올라가야 돼요. 5mm 올라가야 되고, 옵셋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무브로 처리해도 된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화면을 좀 돌려서, 자, 요렇게 돌려서, 일단은 솔리드 에디트. 자, 일단 옵셋 먼저 할까요? F, 그 다음에 F5. 자, 면은 요 바닥면, 그렇죠? 요 바닥면,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5mm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표면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뭘로? 플러스로 표면 바깥으로 올라가는 거죠. 5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엔터 하면 값이 30으로 바뀌고 나머지 40, 45, 66, 50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수정이 완료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저거 이제 무브로도 갈 수 있다 그랬죠. 무브. 자 컨트롤 Z. 자 다시 20으로 해서 자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M. 자 이면 선택하고 엔터. 자 찍을 때는 이제 방향이 명확하니까 빈 곳 아무데나 찍어주시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쪽으로 마우스 딱 이때 직교가 켜져 있어야겠죠. 딱 지향하시고 5mm 이동하면 되겠죠. 5 입력. 자 그러면 그리고 명령 끝내시면 30mm 딱 반영돼서 있죠. 이렇게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형상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수정 다 완료했으면, 이 다음에는 이제 UCS는 다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했던 것들은 이제 전부 지워줍니다. 전부 지워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맨 처음에 풀어줘야 될 건 뭐냐? 1번 문제의 정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3D로 제공된 문제 도면에 치수를 참조해 편집하고, 수정된 3D 모델의 최저값을 구해라. 이건 이제 ATC 때 최저값을 구하는 건 없었죠. 그냥 길이값만 구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길이값은 없고 최저값을 구한다. 자, 최저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문제인데 MASSPROP MassProp이라고 합니다. MassProp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다른 명령. 실질적으로 최적은 이제 MassProp이라고 하고, 최적은 이제 얘 특성에 대한 거를 이제 계산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최적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BOLUME 볼륨이란 명령이 있는데, 볼륨 명령을 실행을 하고 해도 MassProp이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MassProp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근데 이제 MassProp보다 볼륨을 많이 쓰는 경우는 MassProp보다 볼륨이 스펠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서 이제 객체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65 이게 클릭해보면 여기 볼륨하고 써있는 거 651080 9835 요 값을 이제 정답을 입력하는 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저까지 구하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된 3D 모델 파일을 2D 도면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